많은 분들이 밴쿠버라고 하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넘베오 삶의 질 조사 기준으로 2012년에는 16위, 2020년에는 56위까지 올랐던 도시거든요. 근데 최근 성적은 좀 아쉬워요. 2025년엔 84위, 2026년엔 87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이 밴쿠버를 이기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벤준이고요.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다가 밴쿠버로 이민을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순위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 경험이랑 관점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글로벌 시티즌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주 이민 컨설팅 전문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목이 해외 이주자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전 세계 35개 도시를 데이터 기반으로 순위를 내서 매긴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특이한 거는 다른 살기 좋은 도시 순위처럼 막 행복도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낸 결과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주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느냐 그걸 기준으로 도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좀 많이 겪게 되는 부분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거리가 걸어다니기 안전한지, 아플 때 병원에 잘 갈 수 있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평가 지표를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가중치를 다르게 줬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 건 개인 안전과 의료 서비스였고요. 다음으로 생활비, 대기질, 정착 용이성, 영어 능력, 이동성 향상 순으로 가중치를 줬어요. 이 중에서 생활비, 안전, 의료, 대기 질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착 용이성, 영어 능력, 이동성 향상은 좀 생소하죠. 정착 용이성 같은 경우는 Internations라는 곳에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썼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적응하기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현지인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텃세, 나쁘게 말하면 인종차별이 존재하냐 뭐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 향상은 쉽게 말하면 여권 파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미 거의 웬만한 국가들에는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권 약한 나라에서는 이게 이민을 결정하는데 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영어 능력 같은 경우는 뭐 영어를 이미 사용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 탑10 도시들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리스본이었습니다. 리스본 포르투갈의 수도죠. 압도적이에요. 2위부터 10위까지는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1위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른 유럽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싸고 대기 질도 깨끗하고 안전 지수에서도 뭐 바르셀로나, 로마 이런 도시들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제도적으로도 골든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와 같이 여러 가지 비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2위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고 3위 멜버른은 호주 제1의 도시죠. 유럽 바깥에서 가장 높이 평가된 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4위는 비엔나였는데요. 오스트리아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의료 점수를 받아서 순위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5위인 바르셀로나는 외국인 비율이 26.4%예요. 그래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7위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요. 대기 질이 가장 깨끗한 도시로 유명하고요. 9위인 코펜하겐은 덴마크죠. 하루 15만 명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도시들 세 군데를 따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싱가포르가 6위를 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이동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영어 측면에서도 공동 최고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영어를 이미 그냥 사용을 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전 측면에서도 최상위권이고요.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은 전 세계에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예전에 인천공항이 1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창의공항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13번째라고 하고요. 단점은 딱 하나 있는데 상위 10개 도시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활비가 점수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8위는 도쿄였습니다. 안전이랑 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거주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78만 3,7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약점은 아무래도 언어겠죠. 영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영어만 가지고 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10위,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78.89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 점수는 전 세계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엔나, 도쿄보다도 위라고 하고요. 2025년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에 비해서 70% 이상 오르는 숫자라고 하니까 그럴 만도 하죠. 안전 측면에서도 당연히 상위권이고요. 생활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당한 편이라 삶의 질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점은 대기 질, 정착 용이성, 영어 능력 이런 쪽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럼 영상 초반에 말했던 밴쿠버는 몇 위였을까요? 밴쿠버는 11위, 78.72점으로 톱10에서 한 끗 차이로 떨어졌어요. 북미 안에서 순위에 든 도시는 밴쿠버하고 산호세 딱 두 가지 도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안에서는 밴쿠버가 유일하고요. 근데 보세요. 서울이 78.89점, 밴쿠버가 78.72점. 딱 0.17점 차이예요.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점수는 비슷한데 이제 서울하고 밴쿠버가 점수를 받은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의료에서는 서울이 인덱스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쪽이고, 생활비 측면에서는 서울은 적당한 편이고 밴쿠버는 높은 수준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서울은 당연히 안전한 도시에 속하고요. 밴쿠버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기 질은 반대로 밴쿠버에서는 강점이고 서울에서는 약점이죠.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밴쿠버는 영어를 사용을 하니까 최고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서울은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이동성 같은 측면에서도 밴쿠버가 싱가포르랑 같이 높은 수준으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여건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정리를 하자면 서울은 의료, 생활비, 안전, 그러니까 좀 제도적으로 내실이 탄탄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밴쿠버는 대기 질, 이동성, 영어 이런 식으로 영어권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항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어요. 아이러니한 게 서울의 약점이 밴쿠버는 강점이고 밴쿠버의 약점이 서울에서는 강점이고 뭐 이렇게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울 같은 두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밴쿠버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 그러니까 자연환경, 영어권 국가로서 누리는 혜택, 그리고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서 누리는 지위 같은 것들 때문에 점수가 높았고요. 서울은 한국어라는 대부분 그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나 의료, 안전 같은 부분에서 내실이 탄탄한 도시로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만약에 이민이나 장기간 체류를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조사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이유죠. 개인적인 이유. 내가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도시에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밴쿠버로 딱히 이민을 오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지금 아내를 한국에서 만나면서 밴쿠버에서 연애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민을 오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밴쿠버에서 실제로 이 조사 관련해서 체감을 하고 있는 거는 생활비 같은 경우에요. 한국의 R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이 15.8%, 서울은 18.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8만 원 수준이 주거비로 나가는 비율이 된다는 거죠. 보통 30%를 넘으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고 40%를 넘으면 위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 가구 전체의 16%는 이미 30% 이상의 주거비를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결과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밴쿠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밴쿠버는 BC주 임차인들이 소득의 37%에서 8%를 평균적으로 주거비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이미 있어요. 40%를 넘으면 위기 수준이라고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근처까지 온 거죠. 아마 밴쿠버가 점수가 깎인 것도 거기서 많이 왔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주거비가 거의 사람들의 인컴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거나 아니면 절반 조금 아래 수준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순위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 도시가 어떤 조사에서 몇 위에 있냐, 뭐 이런 랭킹을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서 이 도시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게 될 그 특정한 직업의 수입과 처우를
비교했을 때 그 거주지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수입에 비교해서 그 도시의 삶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게 될지, 그걸 정말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나 직종별 수입 같은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혹시 영상에서 다룰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뤄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